협상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권중기 특파원, 여전히 2차 회담 참석과 관련해서 이란 당국의 공식 발표는 없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아직 테헤란은 직접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국영통신 등을 통해 미국이 해상 봉쇄를 유지하는 한 어떠한 협상도 없다는 입장을 내고 있지만 이란 정부의 최종 협상 거부로는 보기 힘듭니다. 이란 언론은 아직 파키스탄에 협상단을 파견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CNN은 이란 대표단이 내일 화요일에 파키스탄에 도착할 거라고 이란 현지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휴전 기간 종료 직전에 회담을 개최해 모레 수요일에 상징적인 휴전 연장 발표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협상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을 찾아 합의문에 직접 서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순조로운 협상을 기대하기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란은 미국의 기만 전술을 의심하고 있다고요? 네, 이미 두 차례 협상 중에 공격받은 경험이 있는 이란은 이번에도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알자지라가 보도했습니다. 협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미국의 실제 행동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며 미국이 새로운 확전을 시작하기 위해 2차 협상이라는 연막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군 증원군이 계속 투입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상황실에서 안보회의를 소집하자 이란의 의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이란이 파키스탄으로 협상 대표단을 보낼지 쉽게 결정내리지 못하는 건 이런 맥락 때문이라고 알자지라는 분석했습니다. 이란 테헤란 시내에선 어젯밤에도 대규모 친정부 시위가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نتیجه انتظار داریم که با اینکه باید به هر حال فضای دیپلماسی پیش بره اما باید بی‌اعتمادی کامل به این آمریکایی که تا حالا به هیچ کدوم از تعهداتش عمل نکرده پیش بره. 네, 파키스탄은 이미 2차 회담 개최 준비를 마쳤는데 마지막 중재 노력도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젯밤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에 돌입한 것을 두고 외교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봉쇄를 유지하는 한 대화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파키스탄 총리는 이란이 지난 11일 1차 회담에 참석해준 데 감사를 표하면서 지난주 순방한 주변국들에서 평화에 대한 바람이 크다는 분위기를 전달했습니다. 사실상 휴전 시한이 끝나기 전에 대화 테이블로 복귀해 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곳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는 회담장 주변을 봉쇄하고 도로가 차단되는 등 2차 협상을 위한 준비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곧 도착할 미국 대표단에 이어 이란 대표단도 이 파키스탄 공항 활주로를 밟을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호르무즈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특파원, 어제 미국이 무력 행사에 나선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협상을 성사시키려는 파키스탄의 상황과는 달리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과 미국 양측 대립이 벼랑 끝까지 갔습니다. 미국은 30일 해병 원정대원들이 강습 상륙함 USS 트리폴리호에서 헬기를 타고 이동해 이란 국적 화물선 투스카호를 점거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밤중에 해병대원들이 헬기를 타고 투스카호에서 하강하는 모습인데요. 앞서 미군은 투스카호가 6시간 넘게 정박 명령을 거부했다며 대피 경고 방송을 한 뒤 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5인치 마크 45 함포를 이용해 기관실을 무력화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Motor vessel Tosca, motor vessel Tosca, vacate your engine room. Vacate your engine room. We're prepared to subject you to disabling fire. 네, 이란은 곧바로 무인 항공기로 미 군함에 대한 보복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군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 않고 있어 실제 공격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국내 정치용 선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제 이란이 유조선을 향해 발포한 데에 이어 미국도 유조선에 발포하고 납포까지 하는 등 양측의 무력 시위는 최고 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은 확 꺾였다고요? 네, 해운 분석회사에 따르면 이란의 일시적인 봉쇄 해제 조치가 시행된 그제만 해도 호르무즈 해협엔 20척 이상의 선박이 통항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개전 이래 가장 많은 통항량입니다. 그러나 그제와 어제 해협에서 포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선박 추적 서비스에 따르면 어제 해협을 통과하는 모습이 포착된 유조선은 단 한 척입니다. 현재도 호르무즈 통행량이 얼어붙은 건 맞지만 어제보다는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유조선 서너 척이 현재 해협을 건너려 시도하고 있는데 통항에 최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란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푸는 게 종전협상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네, 이란 중간형 파르스와 타스님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이란 항구들에 대한 해군 봉쇄를 풀어야 협상 테이블에 앉을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기존 내세웠던 협상의 전제 조건들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에브라임 아지지는 레바논의 휴전과 이란 동결 자산의 해제가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라며 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를 존중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영향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지지 위원장은 또 협상을 전장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며 이란은 국가 이익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협상이 전장에서의 성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협상장 또한 기회가 되겠지만 미국이 강압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늘어놓으면서 기회로 삼으려 한다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비료의 주 원료인 요소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요소 국제 가격이 2배 이상 오르면서 비료 생산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장에 최 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 네, 충남 서천 비료 공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요소 가격이 오르면서 비료 공장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네, 제 뒤로는 공장에서 생산된 비료들이 쌓여 있습니다. 농번기를 맞아 이곳의 야적장에는 네,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정부는 비료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농업 관련 예산 3,775억 원이 포함된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비료 관련 지원 예산은 137억 원인데요. 생산 단가 상승에 따른 비료 가격 보조금과 또 비료 구매 자금 이자 보전 지원금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비료업계 현장에서는 추경 예산이 현저하게 또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가격 상승분의 30% 정도만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되는 상황에서 비료 납품 단가는 올리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어 생산업체들의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비료는 대부분 농협 경제지주를 통해 납품되는데 요소비료의 경우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톤당 84만 9천 원에 납품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료업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경제지주에 국제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납품 단가를 올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농협 경제지주 측은 비료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필요한 비료 물량을 사전에 확보해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비료수급 안정 대책회의를 거친 뒤 올해 하반기부터는 요소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원유뿐 아니라 비료의 주 원료인 요소 수급마저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만간 비료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서천 비료 공장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종료를 앞두고 양국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코스피는 0.4% 상승해서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77원에서 주간 거래를 마쳤는데요. 최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오늘 코스피 상승 마감했죠? 네, 오늘 0.36% 오른 6,213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0.44% 오른 6,219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이 순매수하며 지수를 올렸고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보합권인 0.69% 하락한 21만 4,500원에 거래됐습니다. 오는 23일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SK하이닉스는 장중 4%가량 급등하기도 했는데 장 후반대에 상승폭이 축소되며 3.37% 상승한
116만 6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0.25% 내린 1167로 출발했다가 상승세로 돌아서 강보합인 0.41% 상승한 1174로 거래를 마쳤고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에 지수를 올렸습니다. 휴전 종료 시한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주말 사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와 이란 화물선 납포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쟁이 수습 국면에 돌입했다는 전제는 변하지 않았고 양국의 갈등은 협상을 위한 전술적인 수싸움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협상 시한까지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단기적인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79.5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오후 3시 반 기준으로는 전 거래일인 지난주 금요일 같은 시간과 비교해 6.3원 내린 1,477.2원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불확실성이 재점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6월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6%가량 급등한 배럴당 87.5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등 국제유가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은 환전 수요 증가로도 이어져 환율에는 상승 압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8.33을 기록하며 지난주보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로 변동성이 커진 만큼 2차 협상 결과가 앞으로의 환율 흐름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네, 경남 진주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 3명이 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네, 경찰은 물류 차량이 외부로 나가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막아서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준 기자. 네,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남 진주 물류센터 앞인데요.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제가 서 있는 이 도로에서 이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이 물류 차량에 치였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본부 소속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다른 조합원 2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물류 차량이 외부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노조원이 막아서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물류 차량을 운전한 비조합원 50대 남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화물연대 경남 본부가 BGF 리테일의 공동 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벌여오고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이 숨지거나 다치며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 충돌은 더욱 격해지는 모습인데요. 조금 전에 화물연대 차량이 경찰 바리게이트 쪽으로 돌진해 경찰 기동대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에 있던 조합원 2명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화물연대는 진주 물류센터 앞에 전 조합원이 집결해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YTN 명준입니다.